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누구나 삶에 있어서 굴곡이 있고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냈을 때 우리의 삶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충북 출신 재경 사업가를 모셨습니다. 숙취 음료로 발명 왕상까지 받으신 기업가 남종현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숙취 음료라고 하면은 아마 가장 유명한 음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땡 808. 808 하면 생각나는 음료가 있어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듣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생거진천 초평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충북인으로는 처음으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운한, 그리고 세계 발명왕상을 탄 자랑스러운 발명가 대한민국의 남종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향을 떠나신 지도 얼마나 되셨는지 오늘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인을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갈 때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즐거움도 겪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고향을 오늘 오면서 3시간을 왔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무심천, 여기가 제 얼굴 속에서 항상 남았던 아주 자랑스러운 청주, 이곳에 오면서 고향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천이 고향이시군요. 진천 어디신가요? 진천 초평인데요. 초평에서 진천까지 8km를 매일 아침마다 걸어서 학교를 갔고 8km를 다시 돌아서 집에를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건강이 그때 그렇게 많이 걸은 그런 것으로 아마 지금 건강이 유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학교 갈 때 20리를 걷고 올 때 20리를 걸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6km를 매일 걸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1944년 출생이세요? 네네. 올해 연세가 그러면? 이제 겨우 산수가 됐습니다. 남들은 산수가 되면 아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산수가 되면서도 아직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누사걸생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이런 신념을 갖고 살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 것, 발명차를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80세가 넘으신 거예요? 네, 이제 80이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편의점 음료 매대에서는 다국적 기업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의 굴지의 음료 회사에서도 그렇고 편의점 매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대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특히나 재미있는 건 캔에 회장님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좋은 매대는 아마 저희가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가도 좋은 자리 매대에는 항상 저희 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 내가 술을 먹고 빨리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술을 먹고 머리가 아픈 거, 속이 쓰린 거, 갈증 나는 걸 없애는 게 가장 술 먹는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거든요. 전 세계 어느 매대를 가도, 어느 마트에 가도 저희 제품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또 소비자들이 찾기 좋은 자리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독점 계약하자고 뭐 그러신 분들은 안 계세요? 많은 나라가, 많은 대기업들이 저한테 독점 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세계적인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발명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명상을 제일 많이 탔고 또 전 세계 발명대회에 가면 제가 제 발명품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큰 소리를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상품을 진열하려고 하는
아주 큰 대기업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독점을 주지 않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팔아서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 인류가 함께 마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가가 어떤 결과물을 이뤄내기까지 항상 순탄하게 오지만은 않더라고요. 나름의 어려움, 또 힘겨움, 또 허들이 있었고 그걸 잘 이겨냈을 때 그 자리에 가게 되는데요. 기업인으로서 오늘을 이뤄내기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으셨다면서요? 눈물겨운 일이 많았지요. 네. 저는 이 발명가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발명에 찬사를 보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기업들은 제 발명 특허의 기술만 뺏으려고 그러고 물건을 팔려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대기업들이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제 노하우를 뺏어가려고 그러죠.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거를 이기고 제가 당당하게 전 세계에 매대에다가 진열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정직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또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또 압력을 줘서 회사를 문을 닫게 할 만큼 엄청난 그 단속을 했죠. 그것을 저는 당당하게 헌법재판을 해서 전 세계에서 발명 특허가 헌법재판으로 정부 기관을 이긴 최초의 상품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원일치 9명 전원이 우연이라는 판결을 내서 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다가 11조 4,332억이라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네. 국회 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남 회장이 용서를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정말로 눈물을 감고서 용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나왔어요. 세무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40명이 나와서 자가 하여튼 회사를 다 뒤집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주 대단하죠. 제가 40명이 왔는데 압수수색도 영장도 없이 그냥 와서 회사를 막 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불법이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어떻게 남의 회사를 이렇게 뒤질 수가 있느냐. 이거 압수물을 못 주겠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사정을 해서 주긴 줬는데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세무조사를 해서 약 13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세금을 부과를 했죠. 네. 그래서 가서 국세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건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네들은 한 번 물으면 안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세청장님, 로봉협체 난해 피다. 좁은 길에서 나를 만나면 당신은 어디로 피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어떻게 회장님 같이 훌륭한 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서 헤어져서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정말 끈질긴 재판에서 당당하게 이겨가지고 이자까지 싹 받아냈습니다. 받아내서 받은 이자를 가지고 춘천에서 인하공대 애들 12명이 몰살당했을 때 그 이자로 그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1억 주고 또 저는 철원에 있는데 그곳에는 지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지뢰 희생자들을 돕는데 한 3천만 원 주고 나머지는 장학금을 주고 저는 이자를 한 푼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과 고해를 하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정직함, 네. 그리고 정열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아마 받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중소기업이 커나간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힘겨움이 많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1년에 한 10,000개 태어나면 네. 그 다음에 한 80%가 없어집니다. 그럼 한 20%
남아서 한 2,000개 남으면 2,000개가 그 1년을 또 지나면 또 80%가 없어집니다. 그럼 1,600개가 없어지고 400개가 남아 3년차 되면 또 80개가 넘어져서 80%가 넘어져서 나머지 80개 업체만 남습니다. 네. 5년이 되면 1개 아니면 2개의 기업이 남지요. 그게 대한민국의 기업의 실상입니다. 지금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뭐 이렇게 하지만 기업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규제도 많고 탓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기업인들은 꼭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생기는 것이고 노동자가 기업주에게 월급을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기업주들이 존경받는 사회, 그래서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같이 공생하는 이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금탑 산업훈장을 받으셨고요. 새천년 으뜸상,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대상, 다양한 상들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 상만 살펴보니까 몇십 개가 넘더라고요. 뭐 거의 한 50개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금탑 산업훈장 그 배지죠. 네, 요게 네. 금탑 산업훈장을 받아서 주는 훈장증입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서도 있으신데 돈 되는 특허 만들기, 발명 도면 덧그리기로 이런 책도 내셨는데요. 궁금한 것은 보통 발명이라고 하면 뭐 기계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음료로 발명이 가능한 건가요? 원래 발명이라는 것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원자력도 발명을 하는 것이고 또 폭탄도 발명을 하는 거고 다이너마이트도 노벨이 발명을 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발명을 합니다. 의학도 발명이죠. 의학의 기초는 이런 천연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기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타미플루가 세계의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걸로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천연차라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한 4,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음용이 되고 약으로도 이용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의보감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특허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근데 그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좋은 발명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가보니까 네네. 북한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서 북한도 이런 그 천연 물질을 가지고 지금 발명한 거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게 지금 팔리고 있는 타미프루도 네네. 대한민국의 발명가가 발명을 해서 로슈에다가 4,500만 불을 받고 팔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그 친구는 로슈에다 팔기 때문에 4,500만 불을 받고 팔았지만 그래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450억을 버는 거고요.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저는 숙취라는 그 단어의 물질을 갖고 한국 정부에다가 11조 4,332억을 청구했다가 그냥 말았지만은 제가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이거를 만들어 판 게 한 1조 개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치면은 뭐 몇 조 되게 물건을 팔아서 그 사람이 450억 버는 것보다 약 한 20배, 30배를 더 벌었죠. 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버는 돈을 저는 발명가를 키우고 발명상을 주고 또 불우하고 어렵고 힘든 곳 내가 봐서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 데라도 쫓아가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바퍼 운동을 많이 하는 최일도 목사라든가 네네. 또 우리나라 재해구호단체, 네. 적십자사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 그게 제 꿈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발명 특허라는 게 엄청난 거였군요. 그리고 음료도 천연 물질로는 발명이 가능하고. 많습니다. 네. 네. 저 혹시 지금 술 많이 드시나요? 옛날에는 한 말 정도 마셨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마시지를 않고 한 5-6잔 즐겁게 마십니다. 이 네. 숙취 음료는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숙취 해소음료를 만들기 전에 간이 나쁜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동생이 간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좀 했죠, 제가. 그랬더니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보고, 그렇다면 간을 좋게 하는 것은 술도 깨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술 먹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숙취라는 게 갈증도 오고 머리 아프고 속 쓰리고 그리고 구역질 나고 뭐 아주 권태감 오고 이런 것들을 없앨 수만 있다면 세상은 엄청난 나한테 찬사를 보낼 것이다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제가 1998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 갔습니다. 가서 네. 전시를 했더니 전 세계 매스컴이 다 나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술을 빨리 깨게 할 수 있는 사람, 세계에서 숙취를 없앨 수 있는 물질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한국의 발명가다 해가지고 전 세계 그 언론들이 아주 대서특필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그때 우리나라 김포공항에서 아주 대대적인 환영 행사도 하고 신문 방송국에서 다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저를 보면 와, 저 사람하고 술을 먹으면 저 사람한테는 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죠. 네. 아니, 회장님도 한때 술로 많이 좀 힘드시고 뭐 사업도 잘 안 되시고 이런 때가 있으셨다면서요? 그럼요. 언제 몇 살쯤 그러셨어요? 제가 한 40대 초반에는 네. 이 전자 제품을 만들었죠. 아주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 크리스탈 유니트라고 원격 조종자치. 네네. 소위 얘기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 가서 그 장관을 17명이나 이런 그 크리스탈 유니트를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주 유명한 발명가로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칭송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명을 하면은 꼭 성공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발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808번의 성공, 887번의 실패, 이런 거를 겪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거 뭐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807번의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를 당당히 이겨내는 발명가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발명가들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매년 10명씩을 뽑아서 상금 1천만 원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그러니까 네. 어린이 청소년들도 제가 매년 그 지원을 해서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저희가 21년째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데 거기서 나오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발명한 것들이 깜짝 놀랄 발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발명품이 그 어린아이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상을 받으시면서 발명에 대한 특별한 개념을 갖게 되셨고 또 세계적인 발명 대회에 심사위원도 하신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직접 발명 대회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최를 하기도 하시고요. 이게 바로 발명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여기에 이제 마음의 중점을 두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피츠버그에 가서 심사위원을 하고요. 네네. 모스크바 세계적으로 그런 발명 대회가 계속 열리고 전 있는 세계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서도 심사위원을 네. 하고 또 이렇게 세계 그 발명대회에 가서 심사위원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도 이렇게 많은 발명품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일 수 있게만 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는 경쟁력이다. 길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발명대회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21년 전에 했죠. 21년 전에 해서 지금 21년 동안 수많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발명을 해서 그들이 아주 발명한 걸 갖고 자랑스럽게 지금 모스크바나 스위스나 독일이나 뭐 스위스나 뭐 미국이나 가서 상을 타갖고 오는 걸 보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린이 발명가를 지원할 것이고 또 대한민국에 숱한 발명가들이 태어납니다. 1년에 한 10만에서 20만 명의 새로운 발명가가 태어나는데 그들이 전부 어렵습니다.
발명이라니 금방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공이 그렇게 쉽게 된다면 발명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만이라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들을 1년에 10명을 뽑아서 1,000만 원씩을 시상을 하고 또 한 30명은 한 300만 원씩 그 발명품 제작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이면 한 2, 3억을 그 발명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돼서 대한민국의 먹거리,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창출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발명가들에 의해서만이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엿땡 808 숙취 음료로 네, 전 세계의 시장을 석권하고 계시는 석권이라는 표현 쓰는 거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진천이 이제 고향, 초평이 고향이라고 하셨고요. 모자를 너무 멋지게 쓰셨는데 항상 이렇게 쓰고 있으신가 봐요.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좀 젊어져 보이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이제 80인데 제 또래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구부러져 있어요. 허리도 구부러져 있고 그래서 저는 허리도 당당하게 펴고 걸음도 하루에 10,000보를 꼭 채워서 10,000보 이상을 꼭 걷고 또 먹는 거는 소식을 하고 네. 이래서 아주 체력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주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목소리도 힘이 넘치세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음료를 또 하나 개발을 하셨는데 이 음료는 코로나에 무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선물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제가 2015년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사스와 메르스 같은 아주 독종의 코로나가 왔다 갔죠. 근데 그때도 아무도 대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타미프루를 만든 발명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어떤 노하우를 좀 주고 가서 네네.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2015년서부터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코비드 19, 코로나19 오기 전에죠 이미. 네, 그러면? 그렇죠. 네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코비드 19가 와서 2020년대 막 시작을 할 때 그때 3월 5일 날 저는 세계에다가 코비드 19에 가장 충격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음료 이걸 마시면 코비드 19가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음료를 개발해서 세계에다 특허를 냈죠. 특허를 내셨어요? 네, 그럼요. 한국에서는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 전 세계 한 118개국의 특허를 내서 지금 생산을 해서 네. 우리나라 국민들 200만 명에게 무료로 다 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은 자기 직원들에게 이걸 먹였어요. 제가 각 교육청에 많이 줬거든요. 네네.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뭐 강원교육청, 충북교육청 이런 교육청에 많이 줬는데 이재정 교육감은 그걸 먹은 경기교육청 직원 중에 코비드19가 걸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저한테 감사 편지를 보냈고요. 특히 철원에 있는 그 철원병원 김건기 원장은 자기가 많은 코비드 그 환자들을 접하는데도 자기 직원들까지 먹였더니 단 한 명도 철원병원에서 코비드19가 걸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물질을 제가 발명을 해서 지금 세계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했느냐 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충북 여기 그 진천군 문백면 배티에 모셔져 있는데 그분이 예조판서를 하셨습니다. 예조판서를 하시면서 쓴 책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환난이나 병난이 와서 네가 그거를 치료할 수 있거나 어떤 그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거든 절대로 백성들한테 돈을 받지 말고 궁휼히 여기서 무상으로 모든 걸 해라. 이런 걸 책에 써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지 않으려면 돈을 벌지 마라. 이렇게 해놓으신 그 유고집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도 야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병난에 휘말리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은 교육청, 군부대
또 적십자사 제구협회에다가 무상으로 주면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로부터 해방되지 않겠나. 이래서 많이 공급을 해줬고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세계에다 특허낸 것도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할아버님의 유지가 어렵고 힘들 때, 혹여라도 아플 때에 돈 받고 팔지 말고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 할아버지의 그 유집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면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말고 네. 또 병들고 저기 한 사람들한테 환난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뭐를 돈을 받고 주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라는 게 아주 유고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역사관에 잘 보관하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야, 그 진천이 고향이면 몇 살 때까지 진천에 계셨어요? 제가 진천을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제가 16살 때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네. 그때까지 공부도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천에서 청주고등학교 들어갔다고 동네 잔치를 할 정도로 아주 명석한 머리와 뛰어난 그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에 하늘나라 가시는 바람에 네. 우리 식구가 전부 16식구에 고모하고 우리 뭐 이렇게 식구가 16식구인데 아버지가 하던 그 사업을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네. 예상으로 가져간 사람들이 돈을 안 줍니다. 아, 또 돈을 받을 사람들은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 마는 동 하면서 16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느라고 고향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하면서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17살에 해서 청주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 졸업하고 18살에 그해 2월 7일 날 졸업하고 나서 4월 21일 날 군인을 갔어요. 군대를 가서 정말 18살 먹은 친구가 군인을 가서 죽으라고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서 이제 고향에 다시 돌아왔지요. 아, 진천으로. 네, 진천으로 다시 네, 돌아와서 생활을 많이 보니까 정말로 어려워졌어요. 집안이 거진 몰락하다시피 하는 거를 또 제 밑에 있는 동생이 네.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로 우리 식구들은 2배, 3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362명 중에서 제가 36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하여튼 1등을 했어요. 제가 하여튼. 거의 꼴찌로. 네. 362명 중에 361등을 했으니까요. 아, 그래서 네네네. 지금까지 동기생들이 저를 보면 공부 제일 못한 친구가 가장 성공하고 가장 훌륭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저를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잊지 못할 친구가 하나 있죠. 네. 저를 수탉처럼 생각하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서 없지만은 저에게 대한 그 평가를 그 친구는 책으로 냈습니다. 네. 제가 수탉 같다고. 제가 이 수필의 일부를 조금 전해드려 볼까 하는데 네네. 일단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진 않습니다만 그 친구분께서 이제 수탉에 네. 비유를 하셔가지고 쓰신 글입니다. 진짜 수탉 같은 사내를 찾아 나섰다. 그는 내 친구인데 고교 동창이다. 그는 발명가다. 국제 무대에서 금상을 휩쓴 게 여러 번이다. 그는 돈을 끌어모으는 옹졸한 샌님이 아니다. 그는 돈 욕심이 없다. 그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사회봉사를 한다. 나이를 잊은 듯 청년 같은 정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내용이 나오고요. 네네. 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만약 수탉상을 제정한다면 그가 바로 수탉상 제1호감이다.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병석에 있을 때 제가 병원에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죠.
죽어가는 친구를 제가 데리고 가서 의사를 왕진시켜서 치료를 좀 해주다가 한 3개월 잘 살았는데 이제 다 낫다고 집에를 가더니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를 못 잊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생각이 나시겠어요. 아, 그럼요. 많이 나죠. 오늘도 오면서 그 친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도 어떻게 고향의 친구분들 많이 만나시나요? 그럼요. 전 뭐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다 좋아합니다. 왜냐면 친구 없는 세상은 삶이 아니잖아요. 같이 이웃에 있어서 같이 만나고 친구들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또 건커니 하면서 인생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풀어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많은 젊은 기업가들이 이제 성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선배 기업가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혹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많은 기업인들에게 저희 회사의 프랜차이즈 협회 제가 고문을 하고 있는데 네.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한 만여 개 업체들이 저한테 와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항상 기업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정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어떤 거를 떠나서라도 정직해야 된다. 끝으로 정열을 갖지 않으려면 기업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다는 것이 사업이 아닙니까? 사장. 죽을 사자 장사 지낼 장자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죽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개 보면 은행 부채를 말도 못하게 많이 지어가지고 그 은행 부채에 덮여서 아주 개굴개굴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기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행 부채를 짓지 않는 기업이 진짜로 성공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내 거를 만들어 가는 것. 단 1원이라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는 것. 네. 이게 기업인의 필수 여건이고 또 기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정성과 정직과 정열을 버리면 이건 기업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사회환을 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벌어서 이익이 너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익이 들라도 사회 어렵고 힘들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 자연히 기업이 성공하고 자연히 돈이 많이 벌리고 또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하시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걱정 없습니다. 이번에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면서 꼭 지키세요. 그러면 정도는 앞날을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인생의 철학 같은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공헌을 이어가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장학금도 많이 주시고 또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발명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행복세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단법인 한국 행복세상을 만들어서 나눔과 봉사가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나눔과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정말로 발명을 해서 성공하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고, 네. 또 기업인들이 쭈그리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어렵고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 그러고 성공의 지름길, 이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뭐 세계관이 어떤 마음으로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지는데요. 지금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더 키워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기업가로서.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기업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생각이 없고 사회에다가 다 돌려주기 위해서 행복세상을 만든 거거든요. 기업은 세계화되어야 합니다. 또 글로벌화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마트에 가도
제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어느 곳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제 얼굴만 보면 아, 저거는 세계적인 상품이구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이라는 사람 그 이름 하나로도 아주 신용이 담보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기업으로 남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은요, 80세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요.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이렇게 고향 분들 또 함께 하는 자리에서 말씀 나누시니까 어떠신가요? 뭐 저는 고향에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인 발명왕이고 대한민국에서 주는 철탑산업 훈장도 탔고 또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이라는 금탑순 훈장도 이렇게 오늘 달고 나왔습니다. 이거 네.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네. 세계 어디를 가나 당당하고 떳떳한 남종현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하고 또 발전하고 그렇게 하고 성공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당당하다면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네. 앞으로 전진만 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 바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향 진천이 충청북도에서 상당히 발전 속도가 빨라요. 네, 어떤 고향이시기를 바라는지. 근데 앞으로 자주 들른다고 빨리 하셨는데. 진천이 네. 시가 되고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도가 돼서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청풍명월이 함께하는 이런 좋은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객지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충북인들이 또 청주 사람들이 또 우리 고향 진천 사람들이 잘 돼서 세계화하는데 나간다면 저는 발벗고 쫓아갑니다. 네. 제가 전 세계 발명 전시회 가서 심사위원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만 보면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거기에 또 충청북도라고 하면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많이 얘기를 하지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갈까 말까 할 때는 꼭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이런 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면 절대로 후회하는 날이 없을 겁니다. 네. 하루 10,000보 이상의 항상 걸음을 걸으시면서 건강 관리하시고 자기 관리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고 또 환원도 많이 하시는 회장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풍요로워졌고요. 앞으로 생각하신 모든 일을 다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여러분, 저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충청이 낳은 발명가가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건설하고 세계 인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는 그날이 꼭 올 것으로 믿습니다. 또 제가 하고 있는 웰리스 복합 융복합 단지가 생기면 아토피를 앓고 화상을 앓는 모든 세계 어린이를 제가 데려다가 무상으로 그들을 치료해줘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화상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축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오늘 부처님의 가호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충청인들에게 모두가 내려서 저 충청인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요, 발명왕 진천 출신 재경사업가 남종현 회장 만나보셨습니다.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회장님의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순간이라는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